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족보험재단 저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나라를 요즘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김윤옥 여사 지금 나온 것만 확인하면 지금 김희중 비서관이 관저 집이죠. 대통령이 머물던 집 여자 행정관에게 쇼핑백에 담아서 1억을 달러로 환전한 것을 전달했다. 이거 팩트예요, 지금. 이게 국정원 특활비다. 이거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 1. 그런데 김윤옥 여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거 진선미 의원이 그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빨리 김윤옥 여사님은 진선미 의원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실이 확인이 돼요. 그다음에 김윤옥 여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주진우 기사가 매달 1억씩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게 1억씩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5년 동안 따지면 얼마입니까? 매달 1억, 그러니까 12 곱하기 5면 60억이에요. 1인당 60억, 120억이 전달됐다는 이런 끔찍한 주장을 했는데 역시 김윤옥 여사는 주진우 기자도 빨리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면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이게 김윤옥 여사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상득 의원에 대한 거. 그게 이제 어제 나온 거죠. 그 2011년에 그 기억하시죠? 국정원이 뻘짓해가지고 그 대사, 예, 인도네시아 대사 그 안에 침입했는데 그것도 빨리 도망도 잘못 가가지고 국정원 직원 이미 탄로가 났어요. 그 노트북 훔치다가. 네, 그 사건 직후에 이것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상득 의원이. 그래서 국정원이 이상득 의원에게 특활비로 1억여 원, 억대, 그 확실치 않습니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형에 대한 거예요. 이상득, 만사 형통.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시영 군, 이시영님, 시영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모덕을 많이 보고 있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전세금, 전세자금, 내곡동. 네, 전세자금 3억 2천. 네, 이것을 김백준이 전달한 4억을 가지고 그 중에 3억 2천을 이시영 전세금을 줬다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 엄청 한편 또 부럽기도 하네, 이거. 인생은 딱 옛날에 그 이휘재가 나왔던 일요일 밤에서 네.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래 결정해서 하고 선택하는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돈 많은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 이시영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빠, 자기 엄마가 열심히 부지런히 긁어모은 재산을 지금 사실 이시영이 이렇게 다 덕을 보고 있는 건데. 네. 어쨌거나 어느 쪽 한쪽이든 간에 내 인생의 삶을 택해서 네. 뭐 민주 세력 이런 쪽으로 헌신을 하셨다 그러면 저쪽은 언간 횡심이니까 그냥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5천만 원 건이 있습니다. 관봉 5천만 원.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전달된 관봉 띠가 딱 붙어 있는 5천만 원. 그거를 옛날에 장인이 줬다고 얘기했던 분이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또 실토를 했어요. 그 5천만 원도 특활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B에 대해서, MB에 대해서는 지금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매달 1억씩 MB한테도 줬다. 60억 받았다. 이런 주장한 거잖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있잖아요. 그중에 다스에서 줬다는 6억. 그것은 다스 비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니? 지금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상한 것은 저보고 또 이쪽에 밝은 제 친구가 아유 붕신 그것뿐이었겠냐? MB가 돈 버는 데는 재주가 기가 막혀요. 이게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죠. 네,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저는 발칵이 나다고 봐요. 특수활동비를 내주긴 해. 받아간 예상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정원을 수사하다 보니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아무리 뭐 엉성한 조직이라고 해도 최소한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국정원이 누군가가 그걸 받아갔다는 것까지 기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 야, 이 돈 어디다 썼어? 청와대 갖다 줬는데요? 청와대 누구?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밖으로 터져나온 사건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국정원에 한정돼 있는 거고 지금 뭐 추정해 보면 어떤 경우는 뭐 100억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둘러치면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돈이 사적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문제는 국민적 정서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라도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풀었다라고 하면 예전의 관행으로 보면 그걸 이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사적으로 착복을 했다고 하면 보수 수구 세력 어떤 분들도 그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짜뉴스 도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활비를 노무현 대통령은 1,000몇억 쓰고 뭐 누구는 1,000몇억 쓰고 했는데 박근혜는 뭐 36억 썼다고 또 가짜 뉴스를 돌리고 막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개인적으로 혹은 그 가족들에게 유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뭐 집. 네, 그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핵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냐, 안 했냐요, MB가. 예, MB가 인지했다면, 이건 진짜 이제 차원이 달라지죠, 이 수사가. 그런데 MB가 인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MB에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돈 쓰면 큰일 납니다. 카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이명박이 국정원에 심은 측근 네.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건 누가 심었냐? 이상득 사람이에요. 김주성이. 그렇기 때문에 만사 형통. 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MB 쪽에서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안 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썼겠느냐? 그러니까 증거 제시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종찬 전 DJ 때 국정원장이 DJ가 그거 하지 말래서 우리 안 받았었다. 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돈 문제에 관한 한 거의 결벽증 수준이었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문재인, 이호철 뭐 당시에 참모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증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것도 뒤지자고 하는데 여기엔 결정적인 트릭이 있습니다. 지금 MB는 조사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MB의 인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하셨어요. 서거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들 이거는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누가 제일 아냐? 자유한국당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이거를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물타기용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네. 안 한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랬을 거니까 그래 네. 증명해 이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이든. 조사해본 결과 민주정부 때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라든지 있었으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다라든지 이런 걸 발표해 주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국정원에서도 조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조사하면 추측컨대 전 국정원장들 쭉 조사할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조사인 거죠. 근데 얼마나 그 답답하면 힐링푸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하고 저랑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항상 뭐 가끔씩 하는 이야기지만 세력이 달라서 그렇다니까요. 물론 이쪽이 사람들 중에 뭐 아주 깨끗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물은 그런 건 범죄라고 이미 인식하는 정권의 어떤 마인드와 뭐 그 눈먼 돈 뭐 가져다가 그냥 사적으로 쓰지. 아니 어떤 사람이 그 국정원 특수활동 받아다가 뭐 명품 사고 집값 내는 데 쓰고 근데 그건 명품 샀는지는 아직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확인이 되겠죠. 고발했으니까 김윤옥 여사가 신속히 고발했는데 왜 주진우 고발 안 하세요? 주진우 좀 고소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고요. 주진우는 정말 겁나나 봐요.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네. 제가 감옥에 갔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죠. 21살인가 2살인가 그때 갔을 때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냈냐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두 분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이렇게 쭉 써서 보내면서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가 선물을 가져와도 즉시 돌려보내고 소고기를 가져오고 엄마가 잘못해서 그걸 끓여 먹었다고 엄마한테 혼내면서 소고기를 사다가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답장이 왔는데 내가 이제서 고백하는데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은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너무 원칙적이기 이전에 소심해서 남에게 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못한다. 아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문제를 만약에 누군가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게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고 완벽하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돈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력이 좀 다르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 쪽 사람들은 결벽증의 기초는 소심증. 그리고 그 소심함이 우리를 정의롭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네, MB가 이명박에 너희들은 그런 게 없겠냐고 말하는 그 모순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들은 아는 족족 다 털어서 처벌하려고 엄청난 그쵸? 혈안이 돼서 네. 계속 털었잖아요. 네. 그때 자기들이 털었어야지. 알고 있다면. 없어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거가 지금 적용되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는 건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전 직장에 있을 때요. 네. 외주 제작 관련해가지고 1억을 누가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뇌물로 네. 줄라고? 푸나님 줄라고? 근데 그거 그게 몇 년인데요? 그 옛날에 얘기 아주 오래됐죠. 그래, 옛날에 1억이면 그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와. 외주를 한 번 하면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간접적 비행이 됐는데요. 이를테면은, 요거를 이제 나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간부가 아니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이- 상납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거절했어요. 딱 잘라 거절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위에 계시는 분이 저를 계속 대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다가 그만뒀죠. 아, 진짜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걸 계속 받아왔다면 내가 방송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모르지. 그랬다면 고대영 밑에서 한 자리 했을지. 자, 어쨌건 간에 이명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는 물러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국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뭔가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정말 이렇게 막 가려지는 흠막에 있는 돈 같은 경우는 다 내 돈이야 이런 생각으로 받아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렇죠. 그 못 느끼는 게 적폐예요. 근데 이명박만 그랬겠냐고요. 이명박이 그런 기조의 정권은 처음 말단까지도 도덕적 죄책감을 못 느끼고 계속 비리를 해먹었을 테니 비리라는 게 특히 뇌물이라든 게 저는 이렇게 들었던 얘기 중에 전체 1000건 중에 한 건 정도가 드러난답니다. 왜냐하면 준 사람도 같은 범인이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은폐하다 보면 안 드러나고 그냥 넘어가는 이명박에 관련된 것들 엄청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했다는 말, 그거 잠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원 전 원장이 그 무렵에 힘들어서 국정원장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다 맞춰달라고 설득해서 원 전 원장이 계속 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다는 청탁을 하려고 돈을 갖다 줬다는 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원 전 원장이 그 무렵에 그 댓글 등 기획 과정에서 힘들어서 국정원장직을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했지만 내가 댓글이 얼마나 다음 정권 재창출에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힘써달라 이렇게 설득했다. 네가 적임자야. 그렇죠. 날 버리고 어딜 갈라 그래. 아, 그러니까 에이씨. 자, 이명박의 세력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시간이 또 1, 2년 지나고 정부가 들어서 갖고 잘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망가지는 게 이런 종류의 비리 사건이거든요. 네. 핵심 측근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빵 터져요. 그러면 국민 감정이 갑자기 확 식으면서 정권의 개혁성이 무뎌지는 그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명박을 치긴 쳐야 되는데 나중에 완전 물타기가 돼서 너희도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될 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고요. 짧게 이야기 하나 더 하면 민병두원에 의하면 이명박의 국정원은 대북 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 사찰 대상이요. 박원순, 한명숙, 박지원, 최문순, 정현주 등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명이 웃기게도 뭔지 아세요? 포청천? 작두를 대령하라. 이씨.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가 사찰 대상이었다는 거, 이거는 다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을 받았잖아, 그 네. 이후로. 근데 이 재판이
이게 우리가 다들 빨리 까먹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재판 사유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검찰이 별건 수사를 계속한 그렇죠. 건이거든요. 결국에는 실형을 살게 만들어버려. 예, 그런데 그 실형을 살게 한 2심 판결도 문제가 엄청 많이 지적됐거든요. 왜냐하면 유죄임을 확증하는 뇌물 공여자가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올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심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줬다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요. 이 폭로랄까요? 이게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에서도 은폐를 한 사건이래요. 최근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국정원 TF에서 그러니까 적폐청산 TF에서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이 온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은폐를 했느냐 생각해 보면은 관련자가 있다는 거죠. 그 네, 사건과 네. TF의 관련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내부 직원과 파견된 검사 등으로 구성되는 거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나름 전문적인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데 외부인이잖아요. 이걸 결론으로 말하면 국정원의 MB는 살아있다예요, 아직도. 네. 국정원뿐이겠습니까? 사실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고 법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이야기할 거리는 사실 없고 그냥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분당 확정?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지금 로드맵까지 다 나왔어요. 네. 앞으로 뭐 할 것이다인데 네. 이 과정에서 좀 더럽게 헤어지고 있는 모습. 간단히 말해서 안철수 눈에는 박지원, 박주현 이 두 의원이 좀 눈에 가시였나 보죠.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당무위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 간담회로 일정을 지금 수정하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봐도 안철수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막 당규 계속 바꿔가면서 대다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의 찬성 없이 지금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네. 그래서 바른정당과 통합은 일찌감치 막 유승민 대표 데려다가 우리 통합할 거라고 막 선언해버리고 어떤 절차도 무시한 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스스로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갑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론은 만약에 그 두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징계를 하게 되면 역풍이 불 거다는 걸 우려해서 또 한 발 물러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갈팡질팡이라고 하죠. 죽도밥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가요. 내부 문제는 정말 민주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성숙된 원만한 방법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에서 김연아를 안 풀어줌으로써 네. 마음은 바른정당에 있는 국회의원 하나가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출당시켜줘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유승민 대표가 이게 이제 지금 둘이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유승민 대표는 보수 통합이다. 안철수는 이게 중도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선 출범한 당이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는데 출범부터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부 분열적 요소는 제거하고 와라. 이런 취지이죠. 특히 이제 박주현 의원 같은 분은 센 분이거든요. 국민참여수석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처럼 그래도 DJ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정당까지는 뭐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박주현 의원이 무슨 뭐 유승민하고 손잡고 더 나아가 이게 자유당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할 가능성은 제로인데다가 이분이 또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제명 안 하면 적은 통합신당 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 대표를 비판하면 그건 마치 옛날에 지금 국민의당에 계시던 일부 의원이 네. 민주당에 적을 주고 그렇죠. 민주당을 비판하면 종편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키워주던 그런 형국이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나중에 꼭 당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은 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 괴물이 되어가는 안철수라고 표현했거든요. 민주인사, 플랑켄슈타인. 민주인사라면 혹시나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런 마인드로 당을 쪼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상황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당규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생각할 정도. 네. 이게 대체 안철수는 뭡니까? 갑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입 아프고요. 네. 어쨌건 합의의원 잘 하셔가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니까 중립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검사 출신의 그 이용주 의원. 신당에 합당 반대파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새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립에 있던 사람들. 그건 이제 개인에 대한 실망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유승민 대표도 처음에 30몇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9명 된 거잖아요. 그 요인에 대해서 개인적 어떤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지금 바늘에 실을 귀에다 껴야 되는데 바늘 허리 꿰어서 지금 통합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반발이 점점 심해지면서 처음에 이제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 숫자가 더 적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9명이다, 10명이다, 18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안철수 위기죠. 위기의 안철수. 그 송기석 의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네. 이야기에 의하면은 비례대표가 없어도 20명이 넘을 거다 예측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 의미로 그걸 던졌는지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전에 18명, 그러니까 17명 정도의 네. 합당 찬성파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30명밖에 없다. 네. 그러면 나머지 39명 중에서 중립지대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이 흐름상 보면 안철수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수준의 국회의원이 어쩌면 유승민만큼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당을 열심히 해서 지금 새를 불려놨더니 그쪽은 20석이 안 되고 합당 반대파가 만든 당이 20석이 훨씬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됐으면 안철수 씨는 정계 은퇴하시는 게 맞아요.